또 회사에 누설할 생각이야? 대답해. 거실 바닥은 차가웠다. 임신 12주의 유나는 그 위에 무릎을 꿇은 채 미세하게 몸을 떨고 있었다. 왼쪽 뺨에는 선명한 붉은 손자국이 찍혀 있었고 입술 끝에서는 가느다란 핏줄이 흘러내렸다. 비밀번호 말해. 누가 너한테 접근했어? 약혼남 백현우는 노트북을 덮으며 차갑게 유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한 손에는 깨진 스마트폰 조각이 들려 있었다. 유나가 몰래 누군가에게 연락하려다 들킨 것이었다. 말했잖아. 난 아무한테도 거짓말하지 마. 현우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유나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쥐었다. 그 순간 현우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 배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넌 지금 나한테 완전히 묶여 있어. 유나는 고개를 더 숙였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다. 그가 더 화를 낼까 봐. 아니, 이미 두려움은 그걸 넘어서 있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유나는 사랑받는다고 믿었다. 현우는 다정했고 자상했으며 미래를 함께 그리는 사람이었다. 아버지도 처음엔 조심스러워했지만 약혼식을 올린 뒤로는 안심한 듯 보였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현우는 조금씩 달라졌다. 밤마다 외출이 잦아졌고 집에는 암호화된 파일들이 늘어났다.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묻기라도 하면 그는 냉랭하게 말했다. 너는 모르는 게 약이야. 그리고 임신 소식을 전한 뒤부터 그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사랑이 아닌 통제, 보호가 아닌 감시. 오늘은 그 정점이었다. 일어나지 마. 현우는 유나가 몸을 일으키려 하자 차갑게 명령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다. 거기엔 연구소 로고가 찍혀 있었다. 내가 이걸 본 거 맞지? 대답 안 하면 더 심해질 거야.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사실 그녀는 며칠 전 우연히 그 서류를 보았다. 현우가 자리를 비운 사이 잠겨있지 않은 노트북 화면에 떠있던 파일들. 거기엔 국가혁신기술, 유출금지, 연구소 기밀 같은 단어들이 질비했다. 그 순간 유나는 깨달았다. 자신의 약혼남이 누구인지. 나 아무 말 안 했어. 진짜야. 믿을 수 없어. 현우는 냉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집어 던졌다. 파편이 유나의 발 옆에 흩어졌다. 내가 누구한테 연락했는지 다 확인할 거야. 그리고 만약 새어나갔다면. 그는 말끝을 흐렸지만 그 뒤에 숨은 의미는 명확했다. 너도 그 아이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바로 그때였다. 문 밖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렸다. 현우는 순간 몸을 굳혔다. 유나 역시 숨을 멈췄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김서준, 유나의 아버지였다. 전직 재난구조대 팀장으로 20년간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해온 남자. 딸의 약혼식 이후 처음으로 이 집을 찾은 날이었다. 그는 문틈 사이로 딸의 얼굴을 보았다. 뺨에 붉은 자국, 무릎 꿇은 자세, 그리고 배를 감싸 쥔 떨리는 손. 서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제 됐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았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응축되어 있었다. 끝이다. 그의 손이 문 손잡이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문을 밀어 열었다. 충격의 시작은 이렇게 조용히 열린 문 너머에서 시작되었다. 석 달 전, 약혼식. 아버지, 이쪽입니다.
제 약혼자 백현우예요. 유나의 목소리는 들뜬 기쁨으로 가득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아버지 김서준의 팔을 잡고 현우에게로 다가갔다. 처음 뵙겠습니다. 백현우입니다. 현우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악수를 청했다. 깔끔한 수트,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 겉으로 보기엔 흠잡을 데 없는 청년이었다. 서준은 그의 손을 잡으며 눈을 마주쳤다. 그 순간이었다. 현우는 시선을 피했다. 아주 짧은 찰나였지만 서준은 놓치지 않았다. 20년간 재난 현장에서 수백 명의 눈을 들여다본 사람. 그는 알았다.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소 IT 기업에서 시스템 개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주로 백엔드 서버 관리 쪽이요. 대답은 빨랐지만 현우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준은 그것도 놓치지 않았다. 약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서준은 계속해서 현우를 관찰했다. 피로연 중에도 현우는 자리를 자주 비웠다. 누군가의 전화를 받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그의 표정은 조금씩 굳어 있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있나 보네요. 옆 테이블의 친척 어른이 말했지만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급한 일이라면 저렇게 긴장할 이유가 없어. 개발자라면 익숙한 일상일 텐데. 현우는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약혼식 후반. 서준은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우연히 복도 끝에서 통화 중인 현우를 발견했다. 현우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서준은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벽 뒤로 몸을 숨겼다. 서버 터지기 전에 자료 넘기라고. 오늘 밤까지. 현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약혼식장에서 유나를 대할 때의 부드러운 어조와는 전혀 달랐다. 알아요. 흔적 안 남게 처리할게요. 걱정 마세요. 서준의 눈빛이 가라앉았다. 서버가 터진다. 자료를 넘긴다. 흔적을 안 남긴다. 이건 평범한 개발자의 업무 용어가 아니었다. 서준은 오랜 구조, 경험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다. 범죄자도, 피해자도, 거짓말쟁이도. 그의 본능은 속삭이고 있었다. 이 남자 뭔가 감추고 있다. 현우는 통화를 끊고 주변을 살폈다. 서준은 재빨리 몸을 숨겼지만 현우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의 방향을 스쳤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나 현우는 곧 발걸음을 돌려 피로 현장으로 돌아갔다. 그의 얼굴엔 다시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약혼식 이후 서준은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계속 그날의 장면을 떠올렸다. 유나는 저 남자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딸은 현우를 1년 넘게 만났다고 했다. 성실하고 다정하며 미래가 밝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서준이 본 현우는 달랐다. 눈을 피하는 태도, 긴장한 손, 그리고 누군가에게 자료를 넘긴다는 수상한 통화. 서준은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백현우라는 이름을 검색했다. 결과는 거의 없었다. SNS도 없고 회사 정보도 애매했다. 현우가 말한 IT 중소기업은 검색해도 제대로 된 홈페이지조차 없었다. 이상해. 너무 이상해. 서준은 화면을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개발자라는 게 거짓말일 수도 있어.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유나였다. 아빠. 잘 들어가셨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유나의 목소리는 행복으로 가득했다. 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유나야, 현우 씨 회사. 정확히 어디라고 했지? 응. 왜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아, NTS 솔루션이요. 판교에 있는 작은 회사래요. 서준은 메모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 잘 자거라. 통화를 끊은 뒤 서준은 다시 검색창에 NTS 솔루션을 쳤다. 결과는 동일했다. 거의 정보가 없었다. 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만약 내 의심이 맞다면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유나를 그 남자한테서 떼어놓아야 해. 의심의 씨앗은 그렇게 심어졌다. 약혼식 2주 후 초인종이 울렸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서준은 거실 소파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인터폰 화면에 비친 얼굴을 보고 그는 깜짝 놀랐다. 유나? 문을 열자 딸이 서 있었다. 하지만 약혼식 때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그녀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주저앉듯 안으로 들어왔다. 유나야, 무슨 일이야? 서준은 딸을 소파에 앉히고 물 한 잔을 건넸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떨고 있었다. 아빠, 한참 만에 나온 목소리는 가늘게 갈라져 있었다. 나 무서워. 서준은 딸의 손을 꽉 잡았다.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인데? 유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현우 오빠가 이상해졌어. 어떻게? 약혼식 끝나고 나서부터야. 처음엔 몰랐어. 그냥 회사 일이 바쁜가 보다 했지. 근데 유나는 목이 메었다. 서준은 기다렸다. 밤마다 외출해. 새벽 2시, 3시까지 안 들어올 때도 있어. 물어보면 회사 일이라고만 해. 근데 아빠, 그녀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개발자가 새벽까지 밖에서 일할 이유가 있어? 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집 컴퓨터에 이상한 폴더가 있어. 이상한 폴더? 응. 암호화된 연구 데이터 폴더. 파일명도 다 숫자랑 영어로만 되어 있어. 열어보려고 했는데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어. 유나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다. 몰래 찍은 듯한 흐릿한 화면이었지만 폴더명이 선명하게 보였다. 기밀 연구자료 2024 암호화. 서준은 사진을 확대해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리고 화면 구석에 찍힌 또 다른 문서를 발견했다. 국가혁신기술 유출방지법 위반 관련 주의사항. BIF. 이건. 서준의 표정이 굳었다. 그게 다가 아니야, 아빠. 유나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다. 내가 한번 물어봤어. 그 폴더가 뭐냐고. 그랬더니 그녀는 몸을 떨었다. 갑자기 화를 내는 거야. 막 소리 지르면서 내가 왜 내 컴퓨터를 봐? 내가 감시하는 거야? 라고. 그때 처음 봤어. 그렇게 무서운 표정. 서준은 주먹을 쥐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계속 감시당하는 느낌이야. 내가 누구 만나는지, 어디 가는지, 전화 통화는 누구랑 하는지 다 물어봐. 마치. 유나는 말끝을 흐렸다. 마치 내가 적이라도 된 것처럼. 그래서 용기 내서 말했어. 뭘? 임신, 사실. 서준의 눈이 커졌다. 임신. 유나, 너? 응. 12주 됐어. 유나는 배에 손을 올렸다. 그녀의 눈에는 모성이 아닌 두려움이 가득했다. 기뻐할 줄 알았어. 근데 오빠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 이 타이밍에? 라고 했어. 그리고 한참을 말이 없다가 너 혼자 키울 수 있어? 라고 물었어. 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무슨, 나도 놀라서 무슨 소리야. 우리 곧 결혼하잖아 라고 했어. 그랬더니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결혼은 좀 미뤄야 할 것 같아. 지금 내 상황이 복잡해라고 했어. 그리고 어제는 유나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서준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어제는 뭐였어? 내가 아빠한테 전화하려고 했어. 상의하고 싶어서. 근데 오빠가 그걸 봤어. 그래서 전화기를 빼앗고 화면을 확인했어. 그리고는 유나는 손목을 걷어 올렸다. 거기엔 손가락 자국처럼 보이는 붉은 멍이 여러 개 있었다. 서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너는 모르는 게 약이야. 다른 사람한테 나에 대해 말하지 마. 특히 내 아버지한테는 절대. 라고 했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나 정말 무서워. 저 사람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 마치 날 사람으로 안 보는 것 같아. 그냥 관리해야 할 물건처럼. 서준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딸의 손목에 난 멍을, 부은 눈을, 떨리는 어깨를 차례로 바라봤다. 그리고 20년간 재난 현장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해온 그의 본능이 외쳤다. 이건 구조 신호다. 유나. 서준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 응. 하지만 오빠가 신경 쓰지 마. 내가 처리할게. 서준은 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넌 이제 안전해. 아빠가 지킬 테니까. 유나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다. 서준은 딸을 품에 안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백현우 내가 누구든 뭘 하든 상관없어. 서준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내 딸한테서 손 떼. 폭풍 전야는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다. 유나가 잠든 밤. 서준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방 안에서는 유나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울다 지쳐 잠든 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다. 서준은 담요를 덮어주고 나와 혼자 생각에 잠겼다. 의심만으로는 부족해. 20년간 재난구조 현장을 누빈 그는 알고 있었다. 직감은 중요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특히 딸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면 더더욱. 서준은 유나가 보여준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다. 기밀 연구자료 2024 암호화, 국가혁신기술 유출방지법 위반 관련 주의사항. 디프. 개발자가 왜 이런 파일을 가지고 있지? 서준은 노트북을 열고 다시 한번 백현우를 검색했다. 하지만 결과는 이전과 같았다. 흔적이 너무 없었다. SNS도 경력도 심지어 대학 정보조차 모호했다. 이 정도면 의도적으로 지운 거야. 서준은 결심했다. 직접 확인해야겠어. 밤 11시 현우의 집 앞. 서준은 검은색 점퍼를 입고 현우가 사는 아파트 앞에 섰다. 22층 빌라. 유나와 현우가 함께 살던 곳이었다. 창문엔 불이 켜져 있었다. 서준은 건물 입구를 확인했다. 공동 현관 비밀번호는 유나에게 미리 물어둔 상태였다. 들어가서 뭘 확인할 수 있을까? 서준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딸의 손목에 난 멍이, 부은 눈이, 떨리던 목소리가 머릿속을 스쳤다. 이건 확인이 아니라 구조야. 그는 입구 비밀번호를 눌렀다. B 문이 열렸다. 22층 복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으며
서준은 최대한 발소리를 죽였다. 구조대 시절 훈련받은 대로 그는 소리 없이 움직일 수 있었다. 현우의 집 앞에 도착했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다. 대신 문틈에 귀를 기울였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내일 새벽까지는 빼돌립니다. 현우였다.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연구원 하나는 이미 넘어왔습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자료 전부 확보했어요. 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연구원. 자료? 걱정 마세요. 흔적은 남기지 않습니다. 원본 서버는 내일 오전에 포맷할 거예요. 서준은 숨을 멈췄다. 이건 산업 스파이잖아. 그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문틈에 더 바짝 귀를 갖다 댔다. 모니터 앞에 진실. 문 사이로 희미하게 거실이 보였다. 커튼이 완전히 쳐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서준은 조심스럽게 몸을 숙여 안을 들여다봤다. 현우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 앞에는 3개의 모니터가 켜져 있었고 화면엔 복잡한 문서들이 띄워져 있었다. 그중 하나에 선명하게 보이는 로고가 있었다. 한국바이오연구소. 서준은 숨이 멎었다. 바이오연구소. 국가지원기관 아닌가? 화면을 자세히 보니 연구 데이터 파일들이 즐비했다. 파일명에는 신약 개발, 유전자 분석, 임상 데이터 같은 단어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현우는 그 파일들을 하나씩 외장하드로 복사하고 있었다. 네. 이번 건으로 마지막입니다. 약속대로 대금 입금해 주세요. 현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그럼 저는 이제 손 떼겠습니다. 더 이상은 위험 부담이 커서요. 통화가 끝났다. 현우는 외장하드를 빼내 서랍에 넣고 모니터를 모두 껐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준은 재빨리 몸을 숨겼다. 숨겨진 대화. 현우는 거실을 가로질러 방으로 들어갔다. 서준은 다시 문틈으로 안을 살폈다. 잠시 후 현우가 다시 나왔다. 이번엔 손에 또 다른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여분 폰. 현우는 그 폰으로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서준은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읽으려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다. 하지만 현우의 표정만으로도 충분했다. 냉소. 그리고 계산적인 눈빛. 이 자식이 유나를 이용한 거야. 서준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현우는 문자를 보낸 뒤 폰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담배에 불을 붙였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 유나도 처리해야지. 서준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처리? 내 딸을? 돌아온 증거. 서준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분노가 아니었다. 두려움이었다. 유나가 저 남자 곁에 있었다니. 차에 올라탄 서준은 녹음 파일을 다시 재생했다. 내일 새벽까지는 빼돌립니다. 연구원 하나는 이미 넘어왔습니다. 유나도 처리해야지. 증거는 충분했다. 백현우는 개발자가 아니었다. 그는 산업 스파이였고 국가 기밀을 빼돌리는 범죄자였다. 그리고 유나는 그의 정체를 숨기기 위한 위장막이었을 뿐이었다. 서준은 핸들을 꽉 쥐었다. 이제 끝이야. 백현우. 그는 시동을 걸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딸을 건드린 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다음 날 아침, 서준은 집에 돌아와 유나를 깨웠다. 유나, 일어나. 응. 아빠? 너 오늘 현우 집에 가지 마. 아니, 앞으로도 가지 마. 유나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왜? 무슨 일 있어? 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현우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무슨 말이야?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지금은 날 믿고 여기 있어. 알았지? 유나는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서준은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걱정 마. 아빠가 전부 끝낼 테니까.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문틈 너머에서 본 진실은 이제 폭풍을 불러올 준비가 되어 있었다. 3일 후 밤 9시 서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백현우였다. 서준은 화면을 응시하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장인어른. 저 백현우입니다. 목소리는 공손했다. 하지만 서준은 그 이면의 계산을 읽을 수 있었다. 유나가 거기 있나요? 왜? 아니, 연락이 안 돼서요. 휴대폰도 꺼져 있고 혹시 무슨 일 있었나 싶어서요. 서준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유나는 여기 있어. 당분간 내가 돌볼 거야.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 많이 했지. 예? 서준은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다. 현우 씨, 내일 오전 10시에 우리 집으로 와.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인데요? 오면 알아. 서준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 오전. 대치. 초인종이 울렸다. 정확히 10시였다. 서준은 문을 열었다. 현우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엔 억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들어와. 서준은 차갑게 말하고 현관을 비켰다. 현우는 실내화를 신고 들어왔다. 거실엔 유나가 없었다. 서준이 방에 있으라고 했기 때문이었다. 앉아. 서준은 소파를 가리켰다. 현우는 어색하게 앉았다. 서준은 그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커피라도 필요 없어. 서준은 단호하게 말하고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게 뭔데요? 열어봐. 현우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다. 그리고 안의 내용을 보자 얼굴이 굳었다. 증거 공개? 서류에는 사진들이 인쇄되어 있었다. 현우의 모니터 화면, 한국바이오연구소 로고와 파일들, 외장하드를 옮기는 현우의 모습, 통화, 녹음 파일 텍스트. 내일 새벽까지는 빼돌립니다. 연구원 하나는 이미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유나도 처리해야지. 현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게 어떻게? 3일 전 밤. 내 집 앞에 있었어. 서준은 차갑게 말했다. 내가 누구랑 통화하는지, 뭘 하는지 다 봤어. 그리고 녹음도 했지. 현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뇌는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변명을 찾고 있었다. 이건 오해예요. 오해? 제 업무상 필요한 자료였어요. 불법이 아니라. 닥쳐. 서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산업 스파이가 무슨 변명을 하겠어. 너 같은 놈수도 없이 봤어. 구조 현장에서, 사고 현장에서. 거짓말하는 놈들 눈빛은 다 똑같아. 현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서준은 계속 말했다. 내가 빼돌린 자료가 국가 기밀이라는 거. 알고 있지? 그거 하나만으로도 징역 10년이야. 근데 더 문제는 서준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내 딸을 이용했다는 거지. 현우의 본색, 현우의 표정이 서서히 변했다. 억지 미소는 사라지고 차가운 눈빛이 드러났다. 그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던지며 말했다. 알았어요. 들켰네요. 그의 어조도 달라졌다. 더 이상 공손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쩔 건데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당연하지. 그럼 유나도 끝이에요. 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무슨 소리야? 현우는 비웃듯 말했다. 유나도 공범이에요. 제 집 컴퓨터 비밀번호 알고 있었고, 파일 일부는 유나 계정으로 전송됐어요. 증거 다 남아 있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혹시 모를 상황 대비해서요. 현우는 차갑게 웃었다. 신고하면 유나도 같이 조사받아요. 임신한 몸으로 경찰서 드나들고 언론에 이름 나오고 그게 원하는 거예요? 서준은 주먹을 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다. 이 개자식이 욕해봤자 소용없어요. 저한테 건 순간 유나도 끝이에요. 아버지의 역습. 하지만 서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 뭔데요? 서준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켰다. 거기엔 녹음 파일이 재생되고 있었다. 방금 전 현우가 한 말들이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다. 유나를 공범으로 만들었다는 것. 의도적으로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 지금 내가 직접 자백했어.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녹음 파일과 내가 가진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면 내 혐의는 더 무거워져. 증거 조작, 협박, 폭행 혐의까지 추가되는 거지. 서준은 차갑게 웃었다. 그리고 유나는 내가 강요한 피해자로 인정받아. 오히려 내가 유나를 이용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야. 현우는 할 말을 잃었다. 최후 통첩. 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 당장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딸한테 연락하지 마. 만약 제가 거부하면요? 거부? 서준은 현우에게 다가갔다. 20년간 재난 현장을 누빈 남자의 압도적인 기세가 풍겼다. 난 20년 동안 무너진 건물에서 사람을 꺼냈어. 불 속에서, 물 속에서, 산사태 속에서 목숨 걸고 남을 구했지. 그는 현우의 어깨를 짚었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 하지만 내 딸을 해치려는 놈은 구하지 않아. 오히려 직접 처리하지. 현우는 뒤로 물러났다. 알겠어요. 나가면 되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야. 서준은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다. 이 증거는 이미 복사해뒀어. 만약 내가 유나한테 다시 접근하거나 협박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연락하면 즉시 경찰에 넘긴다. 현우는 이를 갈았다. 그리고 하나 더. 서준은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내가 빼돌린 자료 관련된 사람들한테도 이 증거 넘길 거야. 내 고용주든 중개인이든 그쪽에서 널 가만 안 둘 거야. 현우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다. 전쟁의 시작. 현우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후회할 거예요. 그건 내가 할 말이야. 현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는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서준이 말했다. 아, 그리고 현우가 돌아봤다. 내 딸 배 속의 아이 그건 내 자식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현우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서준은 한참 동안 문을 바라보다가 방 쪽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자 유나가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모든 대화를 들었던 것이다. 아빠, 괜찮아. 서준은 딸을 안아주며 말했다. 이제 끝났어. 내가 안전해. 유나는 아버지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서준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창밖을 바라봤다. 걱정 마라. 유나, 이번엔 아빠가 구조하러 왔다. 그 말은
한 남자의 선언이자 정식으로 시작되는 전쟁의 신호였다. 아버지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